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보신 1984 최동호를 연출한 조은성 감독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시대에 영화가 많이 위축이 됐는데 이제 오늘부터 위드 코로나가 됐으니 저희 극장에 좀 많이 관객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1984 최동원 이 다큐에 동시대의 가치라고 했던 이모균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철입니다. 84년 우승멤버고 여러가지 선수생활 같이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 옆에 계신 두 분 선배님들처럼 프로야구 선수를 꿈꾸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실제 야구 선수를 했습니다. 이제 잘 되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꼭 10년 전에 이제 최동원 선배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과연 야구 베이스볼 키즈이자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그분을 추모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분의 가장 빛났던 시기 1988년을 스크린 속에서 다시 한번 재현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은 한 5년 전부터 시작을 했고요. 실제 촬영 시작한 거는 한 4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추모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겠지만 제가 그나마 제일 잘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완성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다큐에서 여러 최동원 선수에서 봤겠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장면, 더 많은 기억, 더 많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당시 그 1984년도 코리아 시리즈 7차전뿐이 아니라 그 7차전에서 보여줬던 최동원 후배의 모습이 기억이 많이 되죠. 기억이 많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지막에 여러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표현을 했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대단한 선수임에도 틀림없지만은 그 대단한 그 야구인으로서 한국 야구의 표본이 되고 한국 야구의 길이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재능을 조금 더 오랫동안 후배들이나 팬들한테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일찍 감독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1차전부터 7차전까지 진짜 각본을 없는 드라마 제가 느끼면은 최동원이 잡는다 그런 생각했어요. 1차전부터 7차까지 던지는데 그게 온전히 저게 괜찮을까? 근데 속으로는 던져라 그랬어요. 진짜 이기려고 우승하려고. 근데 이제 속으로는 계속 던진다 하면서 동원이한테 야 피곤하지 힘들어서 좀 버티자. 이게 겉으로 하는 말이고 속으로는 진짜 큰일 나겠다 생각했어요. 네. 그래 얘기하려고 생각을 하죠. 네. 죄송합니다. 다큐를 제가 한 10몇 년 동안 만들면서 가장 힘들었던 작품이 사실 1984 최동원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카이브가 사실 한국에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거의 40년 좀 안 됐죠, 참. 그 기간 동안 보유하고 있는 아카이브가 과연 있을까도 좀 의문이었고, 근데 주변에 이제 선수분들, 그다음에 유족분들 만나서 이제 조금씩 아카이브 보기 시작했고요. 여기 옆에 계신 이모근 선배님이 주신 귀중한 자료 중에 최동원 선배님이 한 500년을 부르다가 이제 삑사리 나고 돌아야 그 사람을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모균 선배님이 자기 아들 돌잔치 때 당시에 비디오를 찍어놨던 걸 저희가 복원을 한 겁니다. 처음으로 아마 이제 영화에서 공개된 최동원의 이제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어서 영화에 넣었고요. 그래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아카이브 복원하는 거였고 그 쌓여진 아카이브를 84년 한국 시리즈 그 경기만을 뽑아서 이제 저희가 인터뷰 요청도 드리고 해서 완성된 게 지금 이 버전입니다. 지금으로서 비교한다고 그러면은 있을 수 없는 그 투수 로테이션이죠.
많은 큰 경기 있고 당시에 1984년이 된 부분은 프로야구가 1982년도에 시작점은 됐지만은 프로라는 그 우리 사실적으로 정착되지는 않았던 해였어요. 그래서 아마추어적인 부분도 물론 있었지만 선수층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롯데가 삼성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어떻게 보면 삼성한테 우리가 파트너의 상대로서 이렇게 선택받았다는 부분에서는 같은 선수로서 자존심 상하는 문제도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얘기가 우리가 만약에 코리안 시리즈 올라가서 한다고 그랬을 때 저희 팀으로서는 선수 전부 다가 부담감이 없는 시합이었거든요. 삼성으로서 쫓기는 입장이었고 제1선발 투수로서 대한민국에서 최동원이만큼 확실한 투수가 없었기 때문에 롯데로서는 당연히 제가 그 다음을 이제 이어받을 수 있는 투수는 틀림없지만은 뭔가 확실하게 단기전에서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들어갔고 지더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어떤 선수 전체가 부담감이 없는 시합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5차전까지 지고 3승 2패에서 6차전에 이제 제가 선발 나갔고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에서 이제 4회 끝날 때까지 제가 이제 승리투수였는데 5회 이제 최동원 선수를 이제 바뀌는 과정에 있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최동원 선수하고 저만의 어떤 그 약속이었죠. 약속이라는 거는 최동원 투수라는 거는 이제 대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표팀 대학 선발 또 한국전력에 이제 82년도에 한국전력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투수로서의 그 누구보다도 최동원이라는 그 선수에 대한 성향이라든가 승부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6차전이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동원이한테 어떤 동기부여를 해줌으로써 해가지고 분명히 6차전 시합을 이기면 7차전에 가서는 저희가 우승한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물론 큰 경기도 많이 해봤고 세계 대회에 나가서 우승도 해봤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프로에서의 어떤 한 팀에 같이 있으면서의 코리안 시리즈에서 우승이 되는 것은 또 다른 큰 꿈이었거든요. 그 꿈을 내가 욕심을 부린다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저보다는 사실 최동원이가 던졌을 때 이길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저로서도 동원이한테 부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힘든 상황을 최동원이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어떤 그 희망 메시지를 저는 전달을 해줌으로써 해가지고 동원이 자체가 희생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뭐 1차전부터 해가지고 아마 우리가 그 집에서 안 가면 합수가 있어요. 네네. 짧은 시간이니까. 그다음에 또 숙소에서 뭐 이렇게 생활하면서 근무할 때 일단 갇혀 있는 그런 시기인데 생각보다는 거기 긴장이나 뭐 이런 거는 별로 없었고요. 동원이하고 그 문연이가 한문연 씨죠. 네네. 그거랑 같은 룸메이트니까 그 두 분께서 아주 굉장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편하게 했고 그다음에 뭐 경기 나가면은 그 게임에 대해서 실제 뭐 긴장했다는데 좀 긴장을 별로 안 했습니다. 예. 이게 간이 커서 그러고 뭐 이렇게 뭐 정신이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게임 딱 들어가면 집중하게 되면은 밖에 있었던 그 생각이 안 납니다. 내가 아침에 뭐 좀 늦게 자고 커피 한잔 먹고 속이 배가 아프다 그러는데 일본 그 경기장에 나가면 그 생각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그 정도로 집중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집중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긴장 같은 게 없습니다. 이게 뭐 긴장해서 몸이 굳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경기를 7경기 정도 했는데 마지막에 되니까 그 긴장이 습관이 돼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되더라고요. 동원이는 혼자서 땀 뻘뻘 흘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야수들은 그냥 뭐 불리기 하이킹 평상시에 똑같더라고요. 경기를 하면서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의 고심점이 어디까지 피임을 업을 시키는구나.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물론 큰 경기는 그게 7위전 7차전이 마지막이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못 해봤지만은 하여튼
최동원이라는 선수가 어디까지 이 팀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지 본인은 잘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다 느꼈습니다. 그게 제 7차전의 시리즈 때 느낌이었습니다. 섭외는 뭐 사실 옆에 계시는 이국의 선배님 덕이 가장 컸고요. 이제 예전부터 저랑 좀 잘 알던 선후배 사이라서 이제 제가 연락처 이런 거 많이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최동원 선배에 대한 이제 추모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듭니다라고 섭외를 했을 때 거절하시는 분은 거의 없었어요. 일정이 안 돼서 못하신 분은 계셔도. 그 점이 너무 좋았었고, 에피소드 중에 하나 좀 어려웠던 거는 이제 저희가 일본을 가야 되는데 그때 코로나라고 좀 막 이제 창궐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렵게 일본에 수송을 해서 당시에 코치셨던 도이찬 코치님과 그 상대팀의 제2선발이었던 김일용 선배님을 직접 찾아서 이제 어렵게 찾았거든요. 그래서 찾아서 인터뷰를 할 수 있었던 이 영화의 완성도를 좀 높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동원 선수가 이렇게 같은 팀원들이나 그 분위기에 있는 사람한테 보여주는데 항상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크게 와닿죠. 좀 이렇게 가정을 휘어잡는 대중을 휘어잡는 카리스마를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 야구장에 들어와 있는 관중들이 자기를 쳐다보게 만든 그 정도의 카리스마도 있고 최동원이 하나에 의해서 전체가 움직이는 걸 그 스스로 본인이 만들어가는 그런 게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도 큰 행운이죠. 최동원이하고 같이 팀에 있었다는 게 큰 행운이었습니다. 제가 선수 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이름도 나고 성적 낼 수 있다는 게 최동원이하고 같은 팀에 있어서 그렇다. 아까 이만수가 좋은 얘기 하더라고요. 10년 동안 3할 쳤는데 2할 부품 맨날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해도 3할이 안 되는데. 근데 최동원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성적은 제가 롯데에서 낼 수 있었다는 건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모민 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많은 팬들이 기억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니폼을 입은 최동원 선수의 그 모습이죠. 경기를 치르고 훈련을 치르고 하는 모습의 본 모습인데 사실은 본 모습보다는 유니폼을 벗고 난 이후에 최동원이라는 선수 상당히 외로운 선수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은 제가 롯데에 있을 때 항상 이제 쉬는 날이라든가 유니폼을 벗고 난 이후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같이 지냈습니다, 집에서. 그랬을 때 최동원이의 그 또 다른 면을 봤을 때는 이 친구는 상당히 외로운 친구구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또 다른 연민의 정을 느꼈지만은 유니폼을 입고 운동장에 섰을 때는 또 다른 모습의 최동원을 볼 수가 있었던 거고 어떻게 보면 그 동시대에 다른 팀에서도 좋은 투수들이 몇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 라이벌 의식 때문에 본인이 또 그만한 성적을 내지 않았나도 싶은 거고요. 어디서 얘기 드릴 수 있는 것은 1984 최동원 대한민국 야구의 한 획을 건 선수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코리안 시리즈에서 4선 전무후무하죠. 앞으로 나온다는 건 사실 쉽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만들어졌던 그 부분은 최동원의 힘이 대단한 힘이지만은 또 다른 그 동료들이 옆에 있는 김영철 선수라든가 다른 친구들이 또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또 성적을 낼 수가 있었던 거지만은 틀림없는 거는 최동원이라는 걸쭉한 투수는 대한민국 야구사에서 틀림없이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선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네, 저는 뭐 에이스라는 호칭에 가장 잘 어울리는 선수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리고 롯데자이언츠 팬들에게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동원을 만나본 세대와 최동원을 만나보지 못한 세대가 확연히 갈린다.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의 야구 방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투혼과 열정, 그 이상의 무엇이 있지 않았겠느냐 당시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 이야기가 굉장히 가슴속에 좀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대한민국 야구 역사상 에이스라는 호칭이 가장 어울리는 투수가 최동원 선수가 아니었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도 시간 같이 함께 돼서 굉장히 좋고요. 항상 최동원 선수한테 항상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최동훈 선수 때문에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됐고 또 여러분도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야구가 저희들 대선배로부터 이어져 오면서 상당히 위상을 높였지만은 70년대, 80년대 들어오면서 대한민국의 야구가 프로가 아닌 국제대회에서도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을 한 부분을 차지하고 한 선수가 사실 최동원 선수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 시대를 같이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실 이런 다큐가 4승 1패라는 부분을 후배들한테 남겨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선수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전체적인 그 야구 살아온 그 야구 투수로서의 인생을 보여줌으로써 해가지고 또 다른 현재 우리 그 후배들이 이런 모습을 또 한번 지켜보면서 비교해보는 것도 어떤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스포츠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의 이제 운동이 아니라 이제 세대와 세대를 이어줄 수 있는 하나의 컨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스포츠 다큐멘터리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1984 최동원은 11월 11일 날 개봉을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최동원 선배의 등번호가 11번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날이라 생각이 들어서 개봉을 하는 거고요. 이제 감독으로서의 개인적인 욕심은 11만 명 이상만 좀 봐주시면 어떨까. 올해 한국에서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의 통계를 보니까 3만 명이 최대의 스코어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면 이 코로나를 뚫고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끝으로 오늘 이렇게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